현충일인 오늘 경남의 주택가에는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한 태극기 개양이 저조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마산 해양 신도시에 대해 들어서지 않아야 할 곳에 들어섰다고 밝히는 등 이 사업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창원 웅동에서 김해 3개를 잇는 국도공사가 올해 준공을 맞추지 못하고 10년째 지지부진합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경상남도의 산하기관 직원 파견 수당이 원칙 없이 운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충일인 오늘은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태극기를 조기로 개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곳곳에 조기는커녕 태극기가 없는 텅 빈 모습이 포착돼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보도에 차주아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28가구가 사는 아파트 한 동에 태극기가 달린 집은 6곳뿐입니다. 현충일이지만 아파트 전체 가구 절반 이상에서 태극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추모를 표하기 위해 태극기를 기폭만큼 내려다는 조기여야 하지만 일반 개양한 집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태극기 달아야지 하면서도 깜빡하고 나오네 지금. 대기에 태극기 다셨어요? 안 나갔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개념하고 살아야 되는데 깜빡이 잡으랬다. 시민들이 태극기 달기에 적극 나서도록 지난해 태극기 개양 시범 아파트로 선정된 또 다른 아파트 단지. 136가구 한 동에 태극기를 단 집은 23곳, 20%도 안 됩니다. 주택가는 더 심각해 아예 태극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문 왼쪽에 설치된 국기 개양대는 텅 비었습니다. 작년에는 태극기 시범단지였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좀 더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일일이 내가 찾아다니면서 이 얘기는 못 하겠고 그래서 좀 안 됐네 보기가. 호국영령의 나라 사랑과 희생을 기리는 현충일. 태극기 조기 개양조차 뜸해 아쉬움이 큽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업 재검토 입장을 밝힌 마산 해양 신도시 사업이 갈수록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장까지 나서서 들어서지 않아야 할 곳에 들어섰다고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매립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마산 해양 신도시 공사 현장입니다. 인공섬은 완성돼 가지만 어떻게 개발할지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지난해 말 이곳에 아파트 3,300가구를 짓겠다던 부영과의 우선 협상이 결렬되면서 창원시가 새로운 사업자와 협의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상수 창원시장이 해양 신도시 사업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들어서지 않아야 할 곳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 전임 시장 때 해놓은 걸 어쩔 수 없어서 진행은 하지만은 생태 훼손을 최소화해서 아름다운 마산만을 지키는 선에서 사업 추진을 하기로 해 사업 방향이 달라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는 수질 오염과 환경 파괴 등의 이유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이미 사업 재평가를 약속했습니다. 이 때문에 창원시가 개발을 서두르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발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걸 갖다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고 전문가와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종합을 해서 좀 차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가포 신항 건설에 따른 준설도 활용 차원에서 추진된 마산 해양 신도시. 가포 신항마저 물동량 부족으로 세금이 낭비될 처지여서 두 곳 모두 지역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5천억 원이 넘게 투입돼 창원 웅동에서 김해 3개를 잇는 국도 58호선 확장 공사가 10년째 지지부진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완료돼야 할 공사는 앞으로 7년이 더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항 물동량 수송과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도 58호선 확장 공사 현장입니다. 이 중 1단계 구간인 웅동에서 유라까지는 도로 포장이 끝나는 등 공정률 90%를 넘어 내년 완공을 앞둔 상황. 하지만 2단계인 김해 지역 13km 구간은 산만 뜬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800억 원이 넘는 토지 보상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공은 애초 계획보다 10년 늦어진
오는 2024년에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835억이 되니까 너무 큰 돈이니까 지자체에서 전체 사업비 보상비를 마련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는데. 김해 씨는 올해 추경에 토지 보상비 190억 원을 반드시 편성해 내후년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 하지만 그동안 진해 웅동 지역 기업체들은 15분대 거리를 50분가량 우회 수송해야만 해 물류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서 이미 대부분의 도로는 다 완성을 해놓고 사용을 못함으로 인해서 세금이 오히려 낭비되고 있다. 김해 씨는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내년 중순 임시 접속도를 내 불편을 덜겠다고 밝혔지만 늑장 예상 편성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경상남도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에게 전임 지사가 폐지했던 파견수당을 다시 지급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 등 산하기관 파견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우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개청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이곳의 경남도 직원들은 다음 달부터 주소지 직무에 관계없이 매달 60만 원의 파견 수당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업무 추진 실적은 대외적인 평가에서는 2년간 2015년, 16년 1위를. 하지만 파견 수당은 전임 홍준표 지사 때인 지난 2014년 방만 경영과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폐지됐었습니다. 전임 지사가 나가자마자 재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서울이나 세종시로 파견 가는 공무원 보조비 30만 원과 2배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창원시 바로 옆에 있지만 파견기관이란 이유로 월급에 매달 60만 원씩 수당을 지급받는데 도민들이 흔쾌히 수긍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수당은 지자체마다 모두 제각각 35만 원에서 128만 원까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이제 조례로 정해가지고 그 지급액 그리고 지급 방법을 이렇게 이제 정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경남도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서 받는 파견 수당도 문제입니다. 매달 20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까지 받고 있는데 멀리 산청에 있는 한방약초연구소는 30만 원인 반면 창원에 있는 경남 테크노파크는 60만 원입니다. 각 기관별로 다 자기들이 주는 규정이 있지. 도나 지방 공무원법이나 뭐 이런 법규나 뭐 조례 이런 데서 규정이 나들 없습니다. 도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인 만큼 공무원 쌈짓돈이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원칙에 따른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62회 현충일을 맞아 경남 곳곳에서 추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창원 충원탑에서 보훈단체와 보훈가족, 각급 기관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사이렌에 맞춰 문념을 올리며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국립산청호국원에서도 추념 행사가 열려 추모 리본 달기와 헌신 낭독 등 기념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양산에서 AI 의사 환축이 발생해 경상남도가 긴급 차단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24시간 AI 상황 근무에 들어가는 한편 거점 소독시설 8곳과 통제초소 3곳을 설치했습니다. 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과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지금까지 양산 55농가에서 5,400여 마리를 숨해 매몰 처분했습니다. AI 확산에 따라서 우포늪따오기가 일반에게 공개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창녕 우포늪따오기 보건센터는 제주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진됨에 따라 따오기 공개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오기 보건센터는 지난해 11월 AI로 일반인 공개를 중단했다가 지난 1일 재개했습니다. 창원시의 불법 오폐수 무단 방류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주민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